오늘은 어, 많은 분들이 내 손톱 보고 손톱 캐나다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사실은 나는 한국에서 붙이는 손톱 사가지고 쟁여놓고 그냥 내가 집에서 하는 편인데, 그냥 그 얘기보다는 이제 그 손톱 하면서 그냥 회사 다니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해보도록 할게. 오늘은 여름 네일 를 그냥 붙이면서 이런저런 얘기 해볼게. 나는 알다시피 2년 전에 캐나다 와서 온라인이지만 컬리지를 졸업을 했고, 컬리지 4학기짜리 2년제를 졸업했는데, 코로나고 하다 보니 방학 없이 이제 1년 4개월 정도에 이제 마치고, 바로 그 인턴 그 기간을 채운 회사에서 채용이 돼서 이제 그 로펌에 다니고 있어, 계속. 내가 나이를 먹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컬리지 졸업하고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정말 말단 사무직으로 이제 채용이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억울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 막연하게 서양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최저시급도 높고, 뭐 어떤 베네핏이나 좀 복지 같은 게 더 한국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좀 생각을 나조차도 해왔었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여러 가지가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 뭐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또, 아니 저 나이에 저러고 산다고? 라고 뭐 한심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남의 나라에서 이제 삶을 새로 시작하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하고, 내가 뭐 마냥 이렇게만 계속 살지는 않을 테니까 한번 지켜봐줘. 좀 이제 차근차근 더 업그레이드하고 커리어도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 근데 그러나 지금 이제 초년생으로 살면서는 어,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겠지만, 내가 로클락 전공을 해서 어떤 로펌에 취직을 해서 마치 되게 전문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냥 사무직에 가깝고, 로클락들의 연봉도 초봉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그래서 막 변호사급이나 패럴리걸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실망할 수 있다는 거? 그 초봉이 대충은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3만 5천 불에서 4만 불 사이가 초봉이야.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내가 봤을 때 한 10년, 15년 이렇게 경력이 있는 시니어들의 연봉은 한 8만 정도였던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뭐 연봉, 그 어떤 육체 노동으로 시작하셔야 되는 이민자분들에 비해서는 어쨌든 취직을 해서 이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또 공부도 나름 해서 로펌에서 일하니까 뭐 많이 받겠지 했는데, 또 여기 알다시피 세금이 세잖아. 그래서 나는 연봉 이제 계약하고 괜찮겠다 했는데 이제 내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고 약간 맞아? 이거 맞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외국 나가면은 돈은 많이 받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세금이 높고 그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또 베네핏이라고 해가지고 또 뭐 그런 거가 또 이제 월급에서 까이고, 그러면은 또 수령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렌트비 내고, 비싼 렌트비 내고, 비싼 물가를 감당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면 월급이 계속 0원을 찍는 경우가, 나는 그래. 그래서
많은 이제 이민자들, 내가 이제 뱅킹을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은 사회니까 이렇게 샐러드라고도 얘기해 보면 이민자들이 어떻게 이 물가를 감당하냐면 알바를 두탕세탕을 뛰는 거야. 월급이 충당이 안 되니까 이제 너 뭐 주말에 뭐 했어? 그럼 나 여기선 일 안 하지만 딴 데서 일했지. 피자 배달했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페이로를 늘리는 거야. 막 두 개, 세 개. 근데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이냐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나는 좀 멀리 보고 공부를 더 하고 싶고, 그리고 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체력이 바탕이 안 돼서 알바까지 하면은 내가 그냥 삶을 좀 못 견딜 것 같은 거야, 이제 멀리 봤을 때. 그래서 페이로를 늘리질 않고 조금 소박하게 돈 많이 안 쓰고 살려고 그렇게 버티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월급 받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던 어떤 서구 사회에서 내가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생각했던 월급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또 나 한국에서 막 대기업을 다녀본 적은 없는데 내가 한국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받았던 연차가 15일, 그러니까 12개, 달에 하나씩 해서 수습 끝나면 달에 하나씩 해서 12개를 받고 거기에 플러스 3개 해가지고 15개를 받았던 것 같거든, 15일? 근데 나 여기서 로펌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1년에 받은 연차 개수가 10개야. 2주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식데이라고 해가지고 아프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날 쓸 수 있는 개수가 어디 보자. 5개 해서 15개긴 한데 어쨌든 나의 그러니까 초년생의 연차 개수는 10개야. 너는 2년을 딱 채우자마자 15개로 늘어나긴 하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한국에서도 15개 받았던 것 같은데 10개라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정말 이제 엔트리 레벨 사무직으로 시작한 상황에서 뭐 너무 부당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긴 하는데, 아니, 내가 한국에서 그냥 상상하기에 외국 사람들 뭐 휴가도 되게 오래 갔다 오고 뭐 막 너무 열심히 일 안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혼자 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연차 수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많지 않고, 그래서 나같이 한국에 가족이 있어서 한국 잠깐 갔다 오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연차표를 이렇게 받아놓고 언제 뭐 어떻게 할까, 언제 어딜 놀러 갈까 이거를 엄청 고민하고 막 들여다보고 하는 것 같아. 뭐 그런 재미도 있지만 어쨌든 2년까지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겠지. 우리는 로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일단 문제가 안 되는 정도의 연차수라는 거. 이게 많은 이민자들이 시급제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뭐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다는 건 또 되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야? 이렇게 야박하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또 이제 시니어들을 보면은 이제 경력이 쌓이고 하면은 이제 연차가 뭐 6주까지 쓰는 시니어도 봤고, 이제 연차가 쌓이면은 내가 생각했던 어떤 서구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막 2주씩 3주씩 뭐 연차 쓰고 여행 멀리 멀리 갔다 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내가 나이 먹어서 완전 사회초년생으로 시작할 때에는 어쨌든 그 경력이 쌓이기까지는 소년생의 서름을 여기서도 겪어야 하고, 이 서구 사회라 하더라도 막 처음부터 막 엄청 제너러스한 연봉을 받는다든지 되게 제너러스한 베네핏이나 어떤 연차수를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 또 아니더라고. 그리고 월급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월급이 처음에 되게 작게 느껴졌던 게 또 이런 건 것 같아. 월급이 2주에 한 번씩 꽂혀. 그래서 격주로 월급이 꽂히는데, 그래서 어떤 달은 2번
밖에 못 받고 어떤 달은 3번을 받는 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2번 받는 달은 어쨌든 되게 작게 느껴져. 월급이.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월에는 2번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로 하다 보면은 되게 빠듯하게 느껴지고 삶이 빠듯하게 느껴지고 3번 받는 달에는 되게 횡재한 것 같지만 어쨌든 내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빠듯하고 소박하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앞으로 차차 좀 나아지도록 나도 좀 커리어를 성장시키고 싶고 또 경력도 쌓고 좀 신뢰도 쌓아서 내가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요구할 수 있게끔 성장하고 싶은 게 또 내 바람인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가족도 다 있고 가족을 부양하시는 입장에서 처음 와서 로클락을 공부를 해서 사회초년생으로 시작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가족까지 이제 부양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너무 빠듯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나야 나이는 먹었지만 자존심 좀 굽히고 그냥 소박하게 살아야 되는 거 저번 주 얘기한 것처럼 막 달러라마에서 좀 충당해 가면서 뭐 좀 이 시간 좀 차근차근 버티면서 생활하면은 나아질 수 있겠지, 버틸 수 있어 라고는 나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거 남녀 차별이 아니라 만약에 남자분이시고 아니면은 뭐 여자분이시더라도 오셔서 이제 가족을 아이들을 부양하셔야 하고 할 때에 느껴지는 처음 시작할 때의 어떤 회사 처우들은 쉽지 않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막 추천은 사실 잘 못 드리겠어. 왜냐면 나는 컬리지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컬리지도 뭐 내가 어떻게 뭐 난 공부를 컬리지에서도 잘했는데 매 학기마다 우등상 받았음에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엄청난 장학금 혜택 같은 거는 크게 없었어. 그리고 어쨌든 그 학비 같은 것도 있었던 돈으로 충당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막 알바하면서 생활비나 학비를 내가 여기서 충당할 수는 없었거든. 물론 되게 독하게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분들 되게 존경하지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어쨌든 계속해서 있던 돈을 써야 하는 상황. 그리고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충당, 마음이 편해지고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안정. 이렇지 않기 때문에 어,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 난 돌아갈 수 없다 하고 온 거였지만 그래도 와 진짜 내가 잘 몰랐구나. 이민 생활이 진짜로 힘들다는 거를 내가 잘 몰랐구나. 그리고 나는 내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얘기 하는 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나 자신도 사실은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4년제 나와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하고 그리고 나는 서울에 부모님 댁이 있었기 때문에 자취한 적도 없어. 그래서 렌트비를 내가 엄청 충당해야 한다거나 생활비를 막 쭉쭉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힘들고 내가 왜 남의 나라까지 와서 그리고 나 한국에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는데 여기선 어쨌든 사회생활하면서 영어 못하니까 뭐 너는 외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겪게 돼. 이게 뭐 그런 일은 절대 없고 이곳은 유토피아라고 나는 말을 못하겠어. 기저에 저 사람 나 무시하고 있네? 이게 보일 때가 많고 나는 그래도 멀리 보자. 최대한 멀리 보자. 그리고 나는 누구를 부양해야 되는 입장도 아니고 감사하게도 내가 부모님을 막 지금 엄청 서포트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자. 멀리 보고 꿋꿋이 버텨서 성장시키자.
더 나아지자라고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뿐이지, 처음부터 와서 안정을 빨리 쟁취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마음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어떤 회사, 그리고 또 그 경력에 따른 영주권 신청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봤어. 잘 생각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 있으시던지, 그게 막 본인이 너무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 아닐 수 있으니까 자기만의 페이스를 가지고 차근차근 가셨으면 좋겠어. 어느 자리에서든지, 한국에서든지, 캐나다에서든지. 이 이야기가 뭐 어쨌든 서로에게 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얘기였으면 좋겠어.